이번 경우는 이제 원형 전류고리입니다. 원형 전류고리는 어떤 자개를 만드는가? 그것을 이제 비오사바르 법칙을 써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밑에 파란색으로 써놨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보지만은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리량이 휘어지면 예를 들면 자기력성이 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에 파이가 들어가요. 파이가. 만일에 직선이면 파이가 안 들어갑니다. 일반 다 분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에서 파이를 뺀다. 이건 이제 상관없습니다. 원에서 파이 빼면 그건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항을 계산하는데 덧셈 항이 이루어졌어요. 덧셈 항. 그때는 항상 어느 쪽이 크고 작을 때를 극한 형태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 자, 좀 그렇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원형 고리의 전류 I가 흘러요. 반지름 A입니다. 그러면은 저것이 만드는 중심에서 고리 중심에서 G만큼 떨어진 점에 만드는 자속 밀도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B의 방향, H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간단합니다. B가 μH, 우리가 μ를 상수로 쳐야 되니까 B를 구하나 H를 구하나 마찬가지예요. 공기 중이니까 공기 중에 μ 제로고. 요렇게 전류가 흐르면은 이 지점에서 자기장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우리가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요렇게 전류가 흐르면은 오른손 법칙에서 휘어지는 전류는 직선 자기장을 만들고 직선 전류는 휘어지는 자기장을 만들어요. 서로 전류가 휘어지니까 R자 방향은 여기서 이 자석 밀도 방향은 요 G 방향이다. 빨간색으로 잡혔을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구하냐면 한 조각을 먼저 합니다. 한 조각이 만드는 자석 밀도를 구한 다음에 빙그르르 돌면서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한 조각이 만드는 것이 얼마냐? 비오사바르 법칙 씁니다. 우리가 이걸 이 DBC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건데 이건 뭡니까? DB의 사인스타예요. 이게 최종 목표예요. 근데 비오사바르 법칙이 주는 것은 DBG를 주는 게 아니고 DB를 주는 거예요. DB를. 이 직각인 방향이죠. 즉, 요 방향과 R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직각이면 그러니까 비오사바르 법칙이 주는 요겁니다. 요거에 그 각도 사인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요 DB 값이 얼마느냐? DB 값이 얼마냐면 4파이브의 뮤제로. 그러니까 제가 지우겠습니다. 4파이분의 뮤제로 I 거리의 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C제곱. C제곱분의 DL이 되는 겁니다. DL이. 그 방향은, 이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방향은 DL 방향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다 들어가는데,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DL 방향과 요 R 방향은 서로 직각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L 방향이 이렇고, 이렇게, 이 전류 조각이 이렇게 되고, R 방향이 이렇게 돼서 직각입니다.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다 사인 90도 쓸 필요 없어요. 요것이 DB예요. 사인 세타는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겁니다. 최종 목표가. 루트 A제곱 플러스 G제곱분의 사인 세타니까 뭐예요? A가 되는 거죠. A가 됩니다. 그래서 요가 찾아내는 겁니다. 4파이브의 뮤제로 I, A제곱 플러스 G제곱의 2분의 3승 ADL. 이렇게 얻어냅니다. 여기서 한 조각이 만드는 G축 방향의 자속 밀도의 크기예요. 그러면은 DL이 아니고 전체는 어떻게 하느냐? 고리는 적분하면 됩니다. 이걸 적분해요. 딱 적분하면은 상수는 밖으로 빠져요. 다 상수입니다. 여기서 다 상수예요. 그러니까 A, G 이런 거 상수입니다. 이거 다 빠지고 DL만 변수인데 DL을 한 바퀴 돌아요. DL 한 바퀴 돌면 뭐예요? 반지름이 A인 원을 틀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DL만 그 적분하면 되면 이게 2파이 A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2파이, 여기다 2파이 곱하면은 BG는 2분의 뮤제로 I,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g제곱의 2분의 3승분의 a제곱. 그러니까 여기서 a고 dl에서 a가 한 번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a제곱을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극한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극한. 가장 중요한 게 g가 0일 때 원형 고리의 중심에서의 자석 밀도 크기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g를 0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요 중심에서죠. g가 0이면은 g가 0이면 어떻게 돼요? a 3승분의 a 제곱이니까 딱 a가 남습니다. 그래서 2a분의 i예요. 2a분의 i. 파이가 없죠. 파이가 없는 건 당연합니다. 이 자석 밀도가 직선이기 때문에 파이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점에서 자계는 2a분의 i, 자석 밀도는 2a분의 뮤제로 i가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위가 뭡니까? H의 단위가 암페어 퍼 미터예요. 암페어. 얘가 미터니까 암페어 퍼 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G가 0으로 가면은 그 원형고리 중심에서의 자계가 되는데 2a분의 i다. 이거 이제 아주 많이 써서 먹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A가 0으로 가거나 G가 멀리 가는 겁니다. G가 멀리 가면은 요게 뭘로 봅니까? 전류 고리에 전류가 흐르면은 쌍극자로 보이는 거예요. 네, 뮤라는 쌍극자. 이제 자기 쌍극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자기 쌍극자 크기가 얼마예요? 뮤가 얼마입니까? 면적의 전류고 보니까 파이 a 제곱의 i예요. 뮤가. 그래서 파이 a 제곱 파이 a 제곱입니다. 요게 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는 작으니까 무시합니다. a는 작으니까 무시하면은 돼요. 2파이분의 1 h가 g 3승분의 뮤가 되는 거예요. 그래 쌍극자인 경우는 h가 바로 g 3승분의 1에 비례한다. g 3승에 반비례한다. 쌍극자인 경우는 우리가 전기 세상에서도 이와 비슷한 걸 배웠어요. 전기장의 경우가 E가 뭐에 필요합니까? E가 R 제곱분의 1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극이에요. 쌍극자는 뭐예요? 쌍극자는 R 제곱분이 캔슬돼가지고 R 3승분의 1이 필요합니다. 자기에서는 H가 거리분의 1인데 어디입니까? 본래 거리분의 1인데 여기 거리분의 1이에요. 거리분의 1인데 쌍극자인 경우는 다음 항이 캔슬돼가지고 G 3승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논점이 있어요. 자계는 왜 항상 길이분의 1이냐 이거예요. 자계가 왜 자계는 요 자계는 항상 길이분의 1이냐 이거죠. 전개는 어땠어요? 전개는 3차원에서는 거리 제곱분의 1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원에서는 원통 같은 거 거리분의 1이 있어요. 물론 쌍극자는 다르죠. 쌍극자는 다릅니다. 그런데 자계는 항상 거리분의 1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전개는 면적분에서 얻어져요. 면적분이 뭡니까? 여기서 얻어지는 거예요. 면적 얻어짐으로. 그런데 자계는 항상 어디서 얻느냐? 여기서 얻어집니다. 여기서 선적분에서 얻어져요. 선적분에서. 그래서 항상 선적분에서 얻어짐으로 2차원 형태인 거리분의 1이 된다. 좀 더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전개는 단독 전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플러스 차지고 마이너스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 구면으로 퍼져나갑니다. 2차원에서는 물론 원으로 퍼져나가겠지만, 그런데 자계는 항상 n극과 s이 같이 있어요. 하나만 있으면 자기가 없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퍼지냐? n극과 s는 항상 원통형입니다. 원통형으로 돌아요. 항상 원통형으로 퍼져나가요. 원통형으로. 그래서 그 2차원 형식인 거리분의 1이다. 자기쌍극자는 다르죠. 자기쌍극자는 이걸 상쇄되면 이제 거리가 3승분의 1이고,
그 비율 사바르 법칙에서는 제곱 아닙니까? 물론 제곱인데 거리 제곱분의 위에 도선 길이가 있어요. 도선 길이가 있으니까 거리는 아닙니다. 도선 길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미터분의 1, 길이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자개는 다 거리분의 1이 된다.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전개는 3차원이면은 거리 제곱분의 1, 2차원이면 거리분의 1. 그런데 자개는 항상 길이분의 1입니다. 길이분의 1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전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암페어의 전류 법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페어의 전류 법칙을 이용하면 우리가 자개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암페어 전류 법칙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개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암페어의 전류 법칙은 이 아래에 있습니다. 컬 H가 두 개의 전류 밀도, 컨덕션 커런트 플러스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 전류 밀도입니다. 전두 전류 밀도, 변이 전류 밀도 합해서 전체 전류 밀도예요. 이걸 면적분을 하는 겁니다. 이걸 면적분을 하면은 요게 컬 H DA를 어떤 S에서 면적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S의 면의 바운더리 이루어지는 선적분으로 바뀌어요. 전체 공간입니다. 그러면 CHDL이 됩니다. 이걸 면적분하면 전류 밀도를 면적분하면 당연히 토탈 I가 됩니다. 이 I는 C 내부를 통과하는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 자개가 DA를 따라서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오는 겁니다. 동그라미는 그런 얘기예요. 컨투어라는 것은 어떤 경로를 돌고 오는 겁니다. 어느 경우는 관계없어요. 경로를 돌고 제자리로 다시 오는 거예요. 오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쫙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H예요. 그럼 H다. 만약 그러면 이제 경로 이 DL이에요. H는 여러 가지가 있겠네. 요 경로를 따라 딱 한번 돌았습니다. 따라서 뭐 어디로 다 오면은 뭐가 똑같으냐? C라는 경로 속에 내부를 통과하는 전류 전체 양과 똑같다는 겁니다. 요 C는 컨투어 내부를 통과하는 전류의 총량입니다. 총량이에요. 만약에 컨투어 내부가 전류가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반대로 간다. 그래서 알짜 전류가 0이다. 그러면 이제 0인 거죠. 예를 들면 이 안에 총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암페어 법칙의 좋은 점은 컨투어가 어떤 형태의 컨투어인지 관계없다는 겁니다. 가우스 법칙을 쓰세요. 가우스 법칙의 모든 선택선에 성립한다. 그러니까 가우스 법칙 이랬는데 요걸 최적으로 접근하면은 요 DV 하면은 이게 앞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DA 서피스에서 Q가 된 거예요. 우리가 표면을 어떻게 잡든 관계없어요. 뒤집어 싸면 되는 겁니다. 공간을 뒤집어 싸면 그게 뭐 어떤 형태든지 구면으로 싸든 원통형으로 싸든 사각형으로 싸든 항상 성립하듯이 그 서피스 내부에 있는 전압 총량입니다. 다시 암페어 법칙은 컨트롤을 아무렇게나 잡아도 돼요. 저렇게 점프를 잡고 컨트롤을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이렇게 잡아도 되고 뭐 원을 잡아도 되고 무슨 모양인지 상관이 없어요. 하면 딱 한 바퀴 돌아오면은 그 내부를 통과하는 전류의 총량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간명하면서 아름답게 가져옵니다. 자, 이걸 솔레노이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레노이드는 전자석입니다. 전류 I가 흐르는 전류 I가 흘러요. 여기에
길이 L입니다. 여기서까지 L이에요. 가문수가 N, L을 라지 N으로 감았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단위 길이당 가문 숫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체 N을 길이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빽빽이 감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 길이당 가문 숫자면. 이거 이상적인 솔로이드는 길어가지고 밖에는 없는 거예요. 밖에는 자기가 없습니다. 밖에는 자기장이 없고 내부에만 균질은 자기장 같은 경우예요. 있는 경우 무한히 긴 솔레노이드 균일하다. 이상적인 이제 솔레노이드인 거죠. 이런 경우는 자기를 어떻게 해산하느냐? 경로를 잡는데 C를 아무렇게나 잡아도 좋은데 계산을 가장 좋게 잡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 까만색으로 잡아요. 이와 같이 해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겁니다. 한 바퀴 딱 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를 돌을 때 이 내부에 H가 요 암페어 법칙은 C를 어떤 경로를 잡아도 좋습니다. 근데 H를 따라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방향이니까 이 내적을 바로 곱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두 개를 같은 방향이면 바로 곱하면 되죠. 내부를. 그 내부가 전류가 흐르면은 내부는 균일한 차게 직선 차게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경로를 어떻게 잡느냐? 여기 있는 대로 까만색 사각형 경로를 잡는 겁니다. C를 어떤 C든 다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밖에는 없어요. 밖에는 H가 0이고 내부에만 H가 자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드는 DL 방향은 이게 이 라인 방향인데 H의 방향은 어떻게 직각이죠? 그럼 나라는 방향이 없죠. 0입니다. 직각이면은 내적은 0이니까 양쪽 사이드는 효과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는 내부 여기서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로를 접근하는 것은 한 바퀴 쫙 돌아서 오는데 세 개는 0이고 요것만 있어요. 끝에서 끝까지 하던 관계없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L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L이고 N번 감겨있다. 총 N번 감겨있다. 그러면은 한 번 전류가 I가 흐르니까 1I, 2I, 3I 쪽에서 NI의 전류가 이 내부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H와 L의 방향이 같죠? DL 방향 그러면 H, L이 내부에 통과하는 총 전류량 NI가 됩니다. 그러면 H는 L분의 NI 즉 스몰 n i가 됩니다. 이 스몰 n이 얼마나 빽빽한가? 그래요. 전체 가문 개수를 길이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1m당 몇 번 가면 되냐? 가문 정도의 빽빽한 거냐? 요게 바로 스몰 n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H는 NI로 표시된 바 하겠습니다. 단위는 뭡니까? 요게 횟수 퍼 미터예요. 단위가 그러니까 H 단위는 암페어 퍼 미터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B는 어떻게 합니까? 뮤 H예요. 뮤는 요 안에 있는 철심의 투자율입니다. 그래서 뮤 NI가 되는 겁니다. H로 표시역은 B로 표시역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그 솔레노이드의 자기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습니다. H는 NI다. N은 얼마나 빽빽하게 감았는가? 단위 길이당 남수자다. B는 뮤H니까 뮤NI다. 아주 간명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인덕터, 거기에 인덕터 값을 구해요. 그 인덕턴스 값은 예전에 한번 했는데, 뮤에다가 단위길에당 가문 숫자 제곱에다가 부피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덕턴스가 나와요. 단위가 뭐가 되냐면, n 제곱은 거리 제곱분의 1이고, 부피는 거리 3승이니까 두 개 해서 거리만 나옵니다. 미터 하나 나와요. 근데 뮤에다가 미터를 곱한 뮤의 단위 그런 단위가 됩니다. 참고로 커패시턴스는 입실론 곱하기 미터였어요. 두 개가 아주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 이런 직선 솔레이드는 H는 Ni, B는 μNi가 되겠습니다. 원형 솔로이드는 어떠냐? 원형 솔로이드 같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원형 솔로이드를 우리가 토로이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적분을 어떻게 합니까? 경로 적분을 토탈인데 C 요 안에 처리하면 자개가 요 안에 돌아갑니다. 자개를 따라서 한 바퀴 적분하는 겁니다. 요 자개를 따라서 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H가 되면서 요 작은 길이가 DL이 돼요. 이게 같은 방향이죠. 그러면 H 곱하기 자 어차피 H 크기 같으니까 빠진 겁니다. 한 바퀴 돌아요. 이게 뭐예요? 2πr인 겁니다. I 토탈 H 곱하기 2πr은 한 번이 I인데 지금 그 n번 감았어요. 라디엔 하나 둘 셋 넷 토탈하면 n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h가 2πr분의 ni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는 2πr 우리가 자로라고 합니다. 자로 2πr을 자로의 길이라고 해요. 뭐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면 됩니다. h는 2πr분의 ni. 그러면 자속은 어떻게 해요? 자속은 요 단면적이 s라면 b에다가 s값 범위 자속이에요. b는 얼마입니까? 뮤 h입니다. 거기다 단면적, 요 단면적이 s면 단면적을 곱하면 자속이 되겠습니다. 토로이드는 2πr분의 ni다. 그러면 이거는 전부 외워야 됩니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암페어 법칙만 외우면 돼요. 요것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이거 있어요. 그때 모양을 보고 간단히 적분해서 얻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페어 법칙만 알면 나머지는 구태여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 그때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면적 곱하면 자속이 저렇게 된다. 자기장을 구하는 게 H를 구하는 경우나 B를 구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때 필요해서 구합니다. 공기면은 이제 뮤가 뮤체로가 되고 철심이 되면 뮤가 되는 겁니다. 뭐 이 정도만 차이가 있어요. 자, 무한 도선의 차게 이미 아까 저 앞에서 평행도선 했는데 그걸 이제 유도를 해보는 겁니다. 무한이 가는 도선 두께가 필요 없어요. 밖에서 자기의 크기가 얼마 되느냐, 자석밀도 크기가 얼마 되느냐죠. 그러면은 그 전선이 전류가 직선으로 흐르면은 자개는 휘어집니다. 휘어져요. 반대로 자개가 휘어지면은 도선이 휘어지면은 자개는 직선이 돼요. 서로 그런 관계입니다. 이건 그 자개가 휘어지면 도선은 직선이고 반대로 도선이 휘어지면 이제 자개가 직선인 그런 관계인데 이 도선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자개는 주변에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바 전류가 그럼 이렇게 생겨요. 그럼 어떻게 컨트롤을 잡느냐? 컨트롤을 간단히 잡습니다. 똑같아요. DL 방향을 잡혀놔요. 그러니까 이 방향, 이 빨간색이 바로 이 B의 방향, 마찬가지입니다. H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역시 DL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같은 방향이 되고 그러면 바로 곱하게 됩니다. 내적이지만 같은 방향이면 그 다음에 어느 점이나 대칭이기 때문에 H의 크기, 즉 B의 크기는 일정해요. 그럼 이게 밖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H 곱하기 2파이 R이 되는 거예요. 요 거리가 R입니다. R이에요. 요것이
요 안에 있는 C 컨투어에 있는 토탈 전류예요. 토탈 전류 얼마입니까? I 하나 있죠. 그러면 예, I가 된다. 그래서 H는 2파이 R분의 I, B는 뮤0 H니까 2파이 R분의 뮤0 I가 되더라. 됩니다. 이게 이제 직선 토선 주변에 생기는 이제 자개의 크기입니다. 자기장의 크기예요. 자속 밀도 크기인데 보통 우리가 둥근 그 형태를 벡터로 표시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둥글게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사인입니다. 둥글게. 투파이 R분의 뮤0. 그 다음에 앞에서 뭘 했냐면 원형도선. 도선이 원형이에요. 도선이 예를 들면 도선이 원형입니다. 도선이 원형인 경우는 I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자개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B가 얼마 있어요? B가 여기가 A다. 그러면 2A분의 뮤0 I에서요. 요 때는 직선 방향이에요. 예를 들면 B는 G 방향이라든가 이렇게 됩니다. 이건 둥근 전류가 만드는 직선 방향 자석 밀도고, 요것은 직선 도선이 만드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둥근 모양의 자석 밀도예요.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파이 R이냐 A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왜 파이가 들어가고 파이가 안 들어갑니까? 어떤 물리량이 이 자개가 좀 둥글잖아요. 자개가 둥글면 물리량이 파이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때는 자개가 직선이잖아요. 직선이면 파이가 없는 겁니다. 물리 파이가 없어요. 그런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 I가 흐를 때 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점의 자석 밀도는 2파이 R분의 뮤0 I가 됩니다. 그리고 자개는 뮤0를 빼니까 2분의 1 파이 R분의 2파이 R분의 I예요. 앞에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니 왜 이게 안 돼?